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이상무 정규수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뉴스들 바로바로 확인 잘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몇 가지 뉴스를 단순히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분석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요새 미국 대부분의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빅스피커라 하루하루 정말 다양한 이슈들을 쏟아내고 있죠.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에 100% 관세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에 관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영화에 관세 부과해서 관세 수익 늘리려고 이러한 발표했을까요? 또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내년 상원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했는데요. 이것도 관련해 가지고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조지아 소식 및 아틀란타 한인 동포사회 소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지난 일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Make Hollywood Great Again 이라면서 미국 이외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해서 또 크나큰 이슈가 됐죠. 이러한 얘기가 갑자기 뜬금포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도 아시는 영화배우 실베스타 스텔론, 로키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멜 깁슨, 그 다음에 존 보이트, 이렇게 3명의 배우를 할리우드 홍보대사로 임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존 보이트가 지속적으로 캘리포니아, 조지아, 뉴욕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에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었거든요. 지난주 존 보이트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고, 이 만남이 있은 후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해외 영화 100% 관세 정책에 관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정말 많은 영화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은 오징어 게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OTT 작품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영화사가 미국 영화사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영화 관세 정책 발표하면서 미국 영화 산업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요새 미국 영화 산업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사들이 영화 제작을 외국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요. 왜일까요? 할리우드에서 하려니까는 인건비가 너무 비싼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조지아가 남부의 할리우드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 할리우드 영화들이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저렴한 이곳 조지아에서 많이 찍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에서 제작된 많은 영화들 중 정말 유명한 거가 모두가 다 아시는 포레스트 검프, 사바나 지역에서 촬영됐었죠. 그 다음에 워킹 데드, 그것은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 촬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최근에는 조지아에서도 안 찍고 호주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할리우드나 조지아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곳에 가가지고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해외 영화 관세 정책에 관해서는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이곳 조지아 영화계에서도 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딱 들었을 때는 다시 예전처럼 미국에서 영화를 제작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영화 산업 생태계가 이미 너무 복잡해진 상황이라서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전통적으로 물건에 대한 관세야 원래 있었던 거지만은 영화는 일종의 서비스자 무형산업인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관세를 붙이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큰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높아진 관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소비자들의 비용이 올라가서 미국 영화산업 전체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고도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화 관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미국 영화 산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묘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민주당 주지사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라서 그런지 외모도 굉장히 영화배우 같고요. 원래 예전부터 개빈 뉴섬은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영화에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아닌 관세로 맞불 작전을 펼친 거죠. 역시 트럼프 대통령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전략가답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영화 관세에 대한 정확한 세부 계획이 나타나질 않아가지고 전문가들이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죠.
특히 이곳 조지아 영화산업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틀란타에 제1로펌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변호사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10만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것도 불과 4개월 만에 이겼다고 하는데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제1로펌 470-549-7777 제1로펌. 아틀란타 건강 이상무 코너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라는 말도 있듯이 여러분들 건강 스스로 잘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숫대야에 얼굴 담그면 얼마나 오래 숨을 참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놀이 자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저를 포함해가지고 대부분 1분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참고 또 어떤 분들은 금방 얼굴을 들고 그러겠죠. 개인차가 있을 텐데요. 오늘 제주 해녀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제주 해녀가 바닷속에서 산소장치 없이도 오랜 시간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은 훈련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립대 연구팀이 제주 해녀에게서 추운 물을 잘 견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2개의 변이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는 대를 이어 전달되어 현재 제주인들에게도 일부 남아있다고 하고요. 해녀의 유전자는 일반 제주인들과 유사하지만은 한반도 본토 출신과 그런 분들과는 유의미하게 달랐다고 하네요. 제주 해녀들의 유전자를 잘 활용하면은 뇌졸중 및 고혈압 관련 약물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혈압 약 드세요? 숨어있는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는 고혈압. 저도 먹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고혈압 약 먹으시면은 잃을 수도 있는 안 좋은 점보다도 얻을 수 있는 건강적 혜택이 훨씬 많다고 하죠. 그래서 권장하고요. 그래서 먹는 게 건강 관리적 측면에서 많이 좋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병원 가보셔가지고 의사분들과 꼭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 이상무. 이번 주 조지아 정계를 휩쓸었던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가 내년 상원의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사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이라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내년 상원의원 선거에 현 조지아 상원의원인 조소프랑 붙어야 하는데요. AJC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은 캠프 주지사가 오소프 의원과의 가상 대결에서 약 3% 정도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차이 혹시 아시나요? 한국과 달라서 미국 의회는 상원, 하원, 양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자 기능이 다르지만은 아무래도 상원의원이 굵직굵직한 국정운영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합니다. 각 주마다 상원의원은 2명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총 50개 주니까는 상원의원은 총 100명이 있습니다. 현재 조지아는 존 오소프 그리고 라파엘 워낙이라는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임기도 6년으로 꽤 긴 편이고요. 상원의원은 영어로 세네터라고 하지요. 각 주를 대표하는 의원, 상원의원입니다. 반면에 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를 반영해서 자릿수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아는 총 14명이고요.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무려 52명의 하원의원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상원의원에 비하면 굉장히 짧고요. 총 435명으로 상원의원에 비하면 또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영어로는 지역을 대표한다 해서 representative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상원의원이 미국 전체의 국정에 관한 권한이 많은 반면에 하원의원은 각 지역에 관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지역구 예산을 많이 다루죠. 다시 캠프 뉴스로 돌아가가지고요. 캠프 주지사가 불출마의 변을 밝히기 위해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 가족들과의 상의 결과 불출마를 결심했다라는 그런 어떠한 정치인이라도 흔하게 말하는 클리셰 대변으로 불출마의 변을 밝혔는데요. 사실 이 불출마의 원인을 좀 분석해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오소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분석입니다. 캠프 주지사가 현재로는 인기가 많고요. 또 근소한 차이로 오소프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모든 게
불안전한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 이 조지아는 제조업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소프와의 혈전을 벌이기보다는 잠시 좀 숨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괜히 오소프랑 붙었다가 선거에 아주 힘들게 이기거나 아니면은 지는 것보다는 2027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주지사 자리에 충실하고요. 또 여기에는 보험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28년에 조지아의 또 다른 상원의원인 라파엘 워낙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해에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도 끝나고요. 그러니까 27년까지 조지아 주지사로서 잘한다면은 28년 워낙에 상원의원 자리에 도전하거나 아니면은 더 잘 풀리면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굳이 내년에 힘들 수도 있는 상원의원 선거에 안 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정치인들의 선택은 정치인들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속내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올가리노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100% 올가닉 양모 침구 풀세트 구입 시 20% 할인, 이불과 커버 구입 시에도 20% 할인, 이외에도 다양한 할인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올가리노로 사랑과 건강을 선물하세요. 470-410-8288 올가리노. 새로운 교황으로 레오 14세가 선정되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69살의 시카고 출신의 미국인으로 영어 이름은 로버트 프레보스트입니다. 레오라는 말의 뜻은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권능과 위엄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신부님이 교황이 되었는데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황은 전 세계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투표로 선출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라고 부릅니다. 콘클라베에 참석하는 전 세계 추기경이 총 133명이고요. 이 중 3분의 2 이상인 89명의 지지를 받으면 교황으로 선출이 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투표 뒤 교황이 선출되지 않으면 콘클라베가 열리는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 검은 연기를 피우고요. 만약에 선출이 되면은 하얀 연기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원래 시스티나 성당에는 굴뚝이 없는데 교황 투표를 위해 임시로 굴뚝을 설치하고 이 굴뚝에는 2개의 난로를 연결한다고 합니다. 투표를 통한 교황 선출이 실패하면 투표지와 유황을 같이 태워서 검은 연기를 만들고요. 만약에 선출이 된다면은 다른 난로에 송진 같은 흰색 물질을 넣어서 하얀 연기를 피운다고 하네요. 이 전통은 19세기부터 바티칸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의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한인 동포사회 동정입니다.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아틀란타 한인회장 선거에 GMC 블루의 박은석 회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후보는 러닝메이트로 이미셸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습니다. 또한 박 후보는 재정 투명성 확립, 한인회 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차세대 리더 양성, 복지 사각지대 동포 돌봄, 지역사회의 협력 5가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이 한미장학재단 남부지회에 장학금 $10,000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한미장학재단은 남부지부 장학생을 모집 중이며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미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셔널 스몰 비즈니스 위크를 맞이하여 뱅크 오브 호프에서 5월 30일까지 스몰 비즈니스 고객 감사 대잔치를 엽니다. 최대 $2,000까지 SBA 신청 패키지 비용 면제 등 다양한 혜택, 가까운 지점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 뉴욕, 조지아 3개 주에서 총 9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 밀레니엄 은행이 1분기 수익이 27% 정도 증가했습니다. 은행은 자산, 예금, 대출 등 주요 부분에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아틀란타 한인 노인회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제일 IC은행과 다솜 등에서 후원금을 전달하며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지난 4일 포도나무 합창단 전기 공연이 열렸습니다. 공연에서는 단원들의 합창과 부채춤뿐만 아니라 뮤지컬이 공연돼 청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강스 테이블에서 11시부터 3시까지 다양한 메뉴를 10불 99 런치 스페셜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녁 5시 이후에는 소주 막걸리 5불 99, 맥주는 1불 99,
거의 공짜네요. 강스테이블의 자매식당 이씨명가에서도 11시부터 3시까지 다양한 메뉴 런치 스페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망 좋은 이씨명가에서 전통 코리안 바베큐도 즐기세요. 조지아의 다양한 소식입니다. 조지아 교사연맹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과 학교 내 봉사활동 의무화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가능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조지아 교육부에 따르면 24년도 공립학교에서 교사 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7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 아틀란타의 주택시장이 셀러 시장에서 바이어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지아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에 따르면 주택 재고 수준이 증가하고 매물이 시장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에팔라치고 총격 사건 범인인 콜트 그레이의 재판이 유죄 협상으로 끝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6일 진행된 사전 심리에서 검사 측과 변호인당은 유죄 협상을 검토 중임을 밝혔습니다. 협상이 성사된다면 에팔라치고 총격 사건은 법정 재판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디케이로 소재 한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박힌 채로 장례식이 진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한 직원이 관안에 있는 시신이 가족의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알려주면서 장례가 끝난 후 가족은 장례식장에게 8,800여 달러의 환불과 정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모리 대학교 연구진이 조지아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9%의 부모가 자녀 교육과 학교 수준을 우려했으며 34%가 자녀의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 32%가 자녀의 사이버 분리 현상을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과 거주 지역별로 응답 결과의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넷 카운티가 약 1,990만 달러를 들여 대대적인 교통 시스템 개선 작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일부 교통신호 개선 작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개선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5년 전 코로나 때 기억하시겠지만 물건 사재기가 있었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휴지, 식빵 같은 품목들이 없어서 난리였죠. 물론 손소독제, 마스크 등 코로나 예방과 관련된 물건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요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수입품이 오르기 전에 사재기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사재기 품목이 좀 다릅니다. 품목은 고양이 습식 사료, 한국산 선크림, 웨딩드레스, 사람 머리카락 묶음, 향수, 마른 김이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반려묘 키우는 인구가 늘어났고요. 한국산 선크림은 전 세계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게 이미 검증이 널리 됐죠. 웨딩드레스는 결혼을 앞두고 혹시나 드레스가 없으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에 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전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카락 묶음, 향수, 마른 김은 왜 사재기를 할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는지요? 한국일보 아틀란타의 다양한 소식은 인터넷과 신문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틀란타 이상무